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례 신도시 우미린 2차입니다. 바로 일반 사항들 알아볼게요. 하남 위례지구 A3-2블럭에 위치되어 있고요. 총 420세대입니다. 입지 분석 알아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위례 신도시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북위례 중에 바로 이 끝단에 딱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송파대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 복정역이 여기 있어요. 복정역까지는 직선거리로 3.4km 정도 돼요. 이 마천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고요. 저기 뭐 동부간선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위례 신도시는 워낙에 이슈가 된 지구라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더라도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괜찮죠. 이쪽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가 이렇게 다 요 안에 묶여 있어요. 그 접점에 이렇게 위례 신도시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생활권은 이쪽 송파 쪽 생활권으로 많이 묶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물론 이제 송파 생활권이 아니고 그냥 위례 신도시 지구 안에서의 생활권이 새로 다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 지구입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여기가 우리 단지고요. 그 왼쪽에 이제 종교시설, 그 북동쪽으로도 종교시설이 있네요. 여기 수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수도시설 배수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서쪽으로 중흥 S클래스 있고요. 북쪽으로 이제 위례폴의 자이,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우미린 1차 이렇게 이미 분양됐던 거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쪽 도로에 이제 딱 접해 있는데요. 한쪽 면만. 근데 여기가 워낙에 이제 끝단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통행량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한 단지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근린공원인데 이 자연형 근린공원 같아요. 이쪽으로는 그냥 탁 트여 있습니다. 뭐 막힘이 없죠. 이쪽에 대한 조망권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상위 계획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쪽 자연형 근린공원하고 주출입구, 보행 주출입구죠. 이쪽을 통경축 구간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행로를 이제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이런 공간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단지 안에서 굉장히 그 시원한 공간감을 제공하죠. 네, 배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도로, 이 도로 폭도 이제 적당하고요. 상당히 조용할 것으로 보여요. 배수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수지 여기 딱 있네요. 전체적인 이제 배치 컨셉은 판상형 주동을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하고요. 그 탑상형 배치를 이렇게 3개를 이쪽 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배치를 했네요. 전형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배치 컨셉입니다. 그리고 공간들이 상당히 이쪽 방향으로도 시원하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쪽 상위계획에서 잡아놓은 통경축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행 출입을 이쪽으로 다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쪽 지대가 이쪽으로 좀 높게 올라가요. 이쪽에 아무래도 산이 있으니까 이쪽이 높겠죠. 여기는 이제 데크를 이용해서 주출입구에서 들어간 차량들이 데크 진입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쪽 부분이 이 출입구보다 한 4m에서 5m 정도 높게 계획을 한 거죠. 지하 주차장 램프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같은 레벨로 쭉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 하부가 주차장이에요. 이건 진출입 시 상당히 편리하죠. 이쪽에 이제 데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단이 딱 지게 되는데요. 그 단을 이용해서 이쪽에 린센터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린센터에 이쪽 부분으로 다 열려 있어서 이쪽 보행의 주 도로 쪽과 연계해서 이용이 참 편리하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획을 섬세하게 잘했네요. 네, 바로 이제 설명드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단이 돼 있고 이쪽이 열려 있죠. 이쪽에 이제 린센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보행 도로 쭉 돼 있는 거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램프 계획이 돼 있어서 이쪽 동으로 이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여기도 극복을 했네요. 계획을 해놨어요. 상당히 디테일하고 섬세하네요. 계획이. 그리고 이전 영상 안산 프리지오 브리파크에서 제가 이제 거긴 2단 데크였는데 데크가 있는 배치도에서는 동선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흑백으로 돼 있는 데는 그 이쪽 출입 레벨이랑 같은 겁니다. 이쪽 차량 출입 레벨 이렇게가 같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슬로프처럼 업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경사로로. 그러면 이쪽 판상형 주동들은 단단단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배치를 했던 거고, 여기 이제 칼라로 돼 있는 요쪽 영역들은 이제 요 레벨보다는 4, 5m 정도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5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항상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5동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서 뭐 이렇게 돌아서 쭉 이쪽 보행 따라서 내려가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204동 한번 살펴볼게요. 204동은 이쪽 뒤로 내려와서 그 린센터에 코아 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도 문제가 없네요. 20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코아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바로 접근이 되죠.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203동도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문제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동선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섬세하게 했어요. 향을 살펴보면 그 전체적으로 남동향 위주로 해서 풀었네요.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향이 괜찮죠. 그리고 탑상형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남동, 이쪽이 남서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주동의 간섭을 좀 살펴보면 이쪽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간섭이 되어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각도를 조금 더 열어놨죠. 여기도 문제 없어 보이고요. 배치를 섬세하게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풀었네요. 이 단지에서 그러면 좋은 동이 어디냐 라고 물으시면 뭐 딱 봐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203동의 이쪽 당연히 이제 앞에 탁 트이고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1, 2호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1, 2, 3호 라인까지 여기도 다 열려 있죠. 그리고 206동에 1, 2호 다 이쪽도 열려 있고요. 딱 보니까 제일 큰 평수들이 위치되어 있는 이 동들이 다 괜찮네요. 그 나머지 동들은 굳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동간 거리도 굉장히 잘 이격을 시켜놨고요. 이런 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있거나 아니면 환기, 통풍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단지 전체가 물론 이제 상위 계획에서 잘 잡아놔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하고 상당히 잘 풀었습니다.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치수를 명시했습니다. 주요 치수들을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아니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델하우스 방문이 안 되는 거를 염두에 둬서 그랬나요? 뭐 이전에는 이렇게 치수를 표기를 안 했는데 우미린이 여기 이렇게 치수를 표기했어요. 이거 상당히 칭찬해야 됩니다. 네, 90A 타입이고요. 총 47세대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34.44평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평면 설명드릴 때 인테리어 패키지 적용된 걸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는 201동 단일동으로 딱 구성되어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현관의 깊이와 폭이 꽤 돼 보이네요. 좌우측으로 신발 수납장이 딱 위치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왼쪽으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침실 1과 2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폭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 이제 거실 공간 있고 식당,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팬트리 공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 괜찮습니다. 침실 3이 이쪽에 위치되겠네요. 여기 이제 알파룸 개념인 것 같아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도 같이 여기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파우더, 들어가면 전용 욕실, 그 다음에 여긴 드레스룸, 그리고 식당 공간에서 들어가면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m, 깊이는 3.5m입니다. 거실의 폭은 4.5, 침실 1과 2는 2.8m예요. 깊이는 3.5m입니다. 침실 3의 폭이 2.8m, 주방의 폭이 2.9m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관 여기가 커 보여서 요만큼의 공간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가 2.1m, 폭이 1.25m 되네요. 여기 상당히 현관을 중시해서 푸른 것 같아요. 이 평면의 특징을 딱 살펴보면 이 현관 아니겠습니까? 현관을 좀 더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이 깊이감도 있고요. 이쪽 첫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옆에 거실 쪽, 주방 쪽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이쪽에 팬트리를 뒀다는 거, 이것도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침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 3 알파룸 개념으로 많이 쓸 것 같고요. 조금 단점이라면 주방의 폭이 2.9m라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소해 보이는데
이게 침실 3과 묶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0 해배임에도 불구하고 3.6을 썼어요. 뭐 3.9를 썼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여기 이제 배치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폭들이 이제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이 폭은 통경 구간이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됐고, 이 폭들을 크게 갖고 가면 이런 부분들의 간섭의 우려 때문에 그랬나요? 그래도 드레스룸을 이렇게 크게 갖고 가서 이 폭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굳이 장을 설치하지 않고 침대를 배치를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옵션이 돼 있는데요. 이쪽에 있던 알파룸 개념의 실을 아예 그냥 이렇게 팬트리, 아주 큰 팬트리로 계획을 했네요. 그러면서 디귿자로 되어 있던 주방을 이렇게 아일랜드로 풀고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요 폭이 조금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옵션으로 요거를 한번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요 폭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방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주방 식당의 폭을 크게 갖고 가서 거실과 묶어서 공간을 이렇게 아주 깊이감 있고 크게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주방에 이렇게 11자 아일랜드에서 푸는 거를 저는 이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보다는 그냥 이게 좀 나아 보이지 않나요? 네, 다음은 102 A타입입니다. 총 163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8.77평이에요. 위치 한번 볼게요. 202동, 203동 여기 날개 쪽, 204동 날개, 207동 이렇게 돼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좌측으로 신발 수납장 있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대형 수납장이 있어요. 창고가 여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현관에 그런 공간감이나 아니면 수납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게 엿보이네요. 들어오면 여기 공용 욕실이 있고요. 침실 2와 1을 묶어서 놨습니다. 복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 팬트리 있고요. 여기 상당히 괜찮죠. 침실 3이 여기 위치되어 있네요. 여기 거실 공간 있고요. 주방 식당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파우더 공간 있고, 파우더에서 들어가면 화장실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상당히 화장실도 신경을 쓴 게 보입니다. 드레스룸 여기 크게 돼 있고요. 그다음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고요. 요쯤에 세탁기가 위치하겠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 깊이는 3.7이에요. 깊게 갖고 갔네요. 3.6보다 100을 더 줬어요. 거실의 폭은 4.7, 침실 2는 3m, 1은 2.9m, 깊이는 3.7m, 침실 3의 폭은 2.85m예요. 주방의 폭은 3.1m입니다. 현관의 깊이와 폭은 2.3에 1.25m를 갖고 갔어요. 여기도 꽤 괜찮게 풀어놨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이쪽 현관 괜찮습니다. 이 팬트리까지 묶어서요. 이쪽 공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갖고 가고, 요 안방의 화장실입니다. 안방의 화장실이 샤워부스 따로 두고요. 이 욕조를 또 따로 뒀어요. 이런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럭셔리하죠. 물론 이제 안방의 폭이 3.6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뭐 드레스룸이 적당히 있어서 뭐 안방의 폭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90 타입이랑 유사하게 옵션을 줬네요. 이쪽에 방을 이제 다 팬트리로 구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옵션 전, 이게 옵션 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간을 조금 크게 갖고 갈 수는 있는데, 이 정도 타입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침실 3을 좀 다양하게 쓰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나 보이는데. 네, 다음은 102 B타입입니다. 총 66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9.29평이에요. A타입보다 조금 많이 나온 게 아마도 벽체 공용 면적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왔을 거예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203동, 204동, 205동 이렇게 코너에 위치되어 있네요. 나는 뭐 겨울철 추운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맞통풍이 안 돼서 단점이긴 하지만 남동 남서루에서 하루 종일 해가 비추죠.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쪽에는
창고형으로 묶었어요. 수납을. 괜찮습니다. 들어오면 침실 3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침실 2가 있네요. 그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복도 타고 들어오면 이쪽에 팬트리 공간 두고요. 이쪽에 주방, LDK 통합형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주방에서 들어가면 이쪽 다용도실이고요. 이쪽에 세탁기가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침실 1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여기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다음 안방에서 들어가면 파우더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욕실을 이렇게 크게 풀었네요. 욕조와 샤워부스를 이렇게 따로 뒀어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드레스룸을 이렇게 이쪽에 위치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8, 깊이는 3.5, 거실은 4.7, 침실 1은 2.95m입니다. 침실 2는 2.9, 침실 3도 2.9. 그 현관의 폭을, 깊이와 폭을 이렇게 쟀는데요. 여기 보면 2.2에 1.25m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일단 탑상형인데 이 탑상형의 전면을 이렇게 3베이로 풀었다는 거예요. 요거 상당히 괜찮네요. 안방 쪽에 전용 욕실도 샤워 부스와 욕조를 따로 뒀어요. 여기 넓게 가져갔네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현관 쪽에 요 수납이 깊이감이 조금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글쎄요, 이것도 뭐 아쉬운 거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네, 배기 타입 A, B 타입을 두 개를 좀 비교해 봤어요. 요 A 타입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판상형 구조고요. 요 B 타입은 그보다는 인기가 덜한 탑상형 코너형 구조입니다. 전면이 3베이인 탑상형 코너죠. 공간 구성을 보면 둘 다 방 개수가 4개입니다. 4개로 동일하고요. 현관 쪽을 살펴보면 A 타입이 조금 나아 보이네요. 이쪽에 이제 깊이감 있게 이제 수납을 갖고 갔어요. 창고형으로. 그리고 안방 쪽의 화장실을 살펴보면 이쪽 구성과 이쪽 구성인데 A 타입 구성이 조금 더 넓고 럭셔리하게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더 정사각형 느낌으로 갖고 가서 공간감을 좀 더 크게 갖고 갔습니다. 드레스룸을 살펴보면 이쪽 A 타입의 드레스룸이 좀 더 넓어요. 이쪽보다는. 대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안방의 폭이 200 정도 더 큽니다. 물론 이제 깊이는 여기가 200이 좀 모자르죠. 여기는 이제 3.6에 3.7을 썼고요. 뭐 거실 쪽의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이제 부족함은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 팬트리 공간도 둘 다 유사하고요. 현관의 깊이감 이것도 둘 다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죠. 각 실의 사이즈를 보면 A타입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한데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침실 1도 2.95까지 갖고 갔고요. 여기는 조금 이제 깊이감이 좀 덜하죠. 폭도 한 100 정도 모자르고요. 글쎄요,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평면만 보면은 얘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이제 맛통풍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가 많다는 거, 이렇게 보여서 여기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보진 않습니다. 바로 뭘 봐야 되냐면 위치입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뭐 요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열려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이 B타입을 보시면 코너형이지만 이 자리가 다 이렇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이쪽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망이 여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B타입을 고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탑상형이라 조금 그 인기가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밸런스가 사이즈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게 두 개가 거의 유사하다면 맛통풍이 안 되더라도 조망이 우수한 B타입을 저는 고를 것 같네요. 이거 설계하셨던 분이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섬세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셨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B타입을 고를 것 같아요. 네, 다음은 119 A타입입니다. 총 144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45.16평입니다. 뭐 40평대라 평면이야 뭐 좋겠죠. 위치 한번 볼게요. 배치도에서 말씀드렸던 그 좋은 위치에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열려있는 조망을 갖고 가죠. 이 공원 쪽.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있고요. 여기 창고용 수납이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 공용 욕실 있고요. 공용 욕실도 조금 이제 럭셔리하게 조금 갖고 갔네요. 여기 보시면 침실 1과 2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에 팬트리 공간 있고요. 침실 3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 거실 있고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고요.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방 공간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파우더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여기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전용 욕실도 꽤 럭셔리하게 풀었어요. 여기 공간감 있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알파룸 개념인 것 같아요. 알파룸이 이렇게 딱 하나 묶여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5.18m입니다. 어우, 상당히 큽니다. 깊이는 4m고요. 거실의 폭은 5m. 역시 40평대에 맞게 5m를 줬어요. 침실 1과 2는 각각 3m, 3.3m, 깊이는 3.9까지 갖고 왔습니다. 주방 식당의 폭은 3.5m. 조금 평형대에 비해 좁은 감이 있지만 뭐 작진 않습니다. 침실 3은 3.05m. 알파룸의 폭은 3m네요. 현관의 깊이감을 보시면 2.15m의 폭이 1.3이에요. 여기도 이제 현관을 좀 많이 중시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넓은 안방입니다. 안방이 상당히 넓죠. 폭이 5.18m예요. 그리고 평형대에 맞게 화장실을 꽤 공간감 있게 잘 풀었어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알파룸을 뒀는데 요거에 대한 활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을 크게 줬는데 글쎄요, 요거 옵션을 이쪽에 드레스룸을 주는 옵션을 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러면 이게 더 활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부가 따로 써도 되고요, 두 개를. 그리고 아니면 계절에 따라 나눠도 되고요. 이런 식의 옵션은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네요. 이런 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 현관 쪽에 모든 수납을 일단은 묶어놨어요. 이거 상당히 편리합니다. 옵션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앞선 평형대와 마찬가지로 이쪽 침실 하나를 다 팬트리로 꾸몄네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방의 폭이 그렇게 뭐 좁진 않습니다. 평형대에 비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거실의 폭이 5m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평면이 흠잡을 데가 없네요. 깔끔합니다. 네, 위례 신도시 우미린 2차 쭉 한번 살펴봤고요. 뭐 입지야 말할 것도 없고 뭐 배치도부터 해서 단위 세대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가 잘 된 것 같네요. 뭐 이전에도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춘 설계를 제가 리뷰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밸런스를 중점으로 두고 설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단위 세대 폭이 조금 타이트하게 갖고 간 거 뭐 이런 부분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해도 설계 전체가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